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3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9분 유튜브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에서요, 제가 CPI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CPI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아주 좋게 나오든지 또는 시장의 기대보다 아주 나쁘게 나오든지, 그렇게 되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변동성이 발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 CPI는 또 기대보다 아주 좋던지 또는 기대보다 아주 나쁘던지를 싹 피해가지고 참 애매하게 발표가 됐죠. 그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3.1% 물가가 CPI 물가가 3.1% 정도 상승했을 거를 예상을 했는데 발표가 된 거가 3.2%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기대보다 아주 나빴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시장의 기대보다 아주 좋았다 이러려면 2%대로 안착한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모습하고도 또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아마 조금 어제 그 미국 증시 이 월스트리트 저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월스트리트 저널도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라 월스트리트도,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자주 가가지고 입에 붙어서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도 뭐 조금 그 어제 시장에 그 미국 증시가 또 뭐 사실 그 장막판에 좀 또 확 오르긴 했는데 장중에는 또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어제 나타난 미국 증시의 흐름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없을 건데, 뭐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3.1% 물가 3.1% 상승을 예상을 했는데 3.2%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크게 예상하고는 빗나가지 않았으니까,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뭐 3월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6월의 첫 금리 인하의 예상을 훼손시킬 만큼, 그 인하의 예상을 훼손시킬 만큼 그 어제 발표된 CPI가 예상외의 결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가 그냥 일단 그 미국 증시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력선에서 약간의 조정 후 반등하는 그런 패턴 있잖아요. 약간의 조정 후 반등하는 패턴, 그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보여준 거잖아요. 월, 화 조정이 있었는데 어제 살짝 밀리는 듯 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미 증시의 흐름, 약간의 조정 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뭐 나스닥이 이틀 전에 형성된 종가상 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엔비디아가 어제 뭐 급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장중 며칠 전에 엔비디아 고점보다는 그걸 돌파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제 시장으로 인해서 또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계속 치고 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스닥의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좋은 에너지다, 좋은 에너지의 역할을 해준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엔탈피라는 표현을 쓰면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엔탈피 역할을 해준 종목이 오라클이라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라클이 실적이 안 좋았어요. 오라클은 주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 오라클이 앞으로는 그 클라우드 인프라를 AI 기반으로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으니까, 클라우드를 AI 기반 인프라로 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AI가 요즘 대세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그 반도체가
그 GPU에 그 해당하는 그 반도체가 계속 잘 팔리겠구나 이런 이제 그 해석이 나오면서 갑자기 오라클이 급등하고 거기에 그 같이 발맞춰서 엔비디아가 뭐 7%대인가 또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보이는 거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며칠 뒤에 한 다음 주 정도에 미국 증시의 모습이 나타나면 미국 증시의 모습이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제가 오늘 3월 13일 날 엔비디아나 오라클 이런 거 관련해서 왜 다르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라클 얘기하니까 그 한국에도 오라클 코리아가 있어요. 저기 강남에 가면 아셈타워 아시죠? 인터컨티넨탈 호텔하고 그 삼성동 쪽에요. 그 근처에 아셈타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오라클 코리아가 이제 입주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정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없었던 걸 있었다고 거짓말하진 않거든요. 저 오라클에 있는 임원분한테 그 증시 교육 제가 1대1로 가르쳐 드렸었어요. 그 아셈타워 가가지고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 아셈타워의 그 오라클 코리아하고 조금 이제 물론 그냥 공짜로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 1대1 교육이니까 교육비를 많이 받고 가르쳐 드렸다라는 건데 어쨌든 저도 오라클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거를 좀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월스트리트 시황 관련된 그 해석은 제가 보기에는 좀 미숙한 해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하고 좀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증시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단순한 뭐 차트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하고 좀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싶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선택을 해놨으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 그들이 일본으로 떠난 이유는, 자, 갑자기 그들이 일본으로 떠난 이유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의아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주식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 분들 중에요, 하는 분들 중에 이른바 대박주를 노리는 분들은 그 주식 매수해놓고 민감한 시기에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일본 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이유는 바로 컴퓨터를 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냥 가서 여행하면서 주식 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이 사람들의 취지는 뭐였냐면 그 종목이 그 기간에 굉장히 그 변동성이 폭발할 거라는 거죠. 변동성이 폭발할 건데 그걸 아무래도 지켜보다 보면 쫄리잖아요. 쫄리니까 팔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정말 처분,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처분을 기다려 이렇게 써놨는데 처분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보지 않겠다. 일본 가서 놀다가 오겠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 정말 대박이 나 있으면 그 감사하게 갖겠다. 감사하게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지켜보다가 못 참고 무서우니까 몇 번 흔들면 못 참고 팔아서 후회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안 보고 있다가 그 처분을 기다린다는 마음. 왜냐면 그 중간에 너무 일찍 팔까 봐서 이런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중에 있는 자금들은 몇 바퀴만 돌면은 다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증시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몇 바퀴만 돌리고 나면은 개미들 자금은 다 세력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들은 시간에도 쫓기고 자금에도 쫓기고 그 자금이 정말 여유 자금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바퀴만 돌리다 보면은 다 그 세력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요. 다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처분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일본을 떠난 사람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 자금이 설령 며칠 동안 안봄으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그 조건이 돼가지고 이제 상장 폐지 심리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그런 것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라면은 이 말이 맞죠. 그리고 그 정도로 자금이 여유가 있다라면은 이 말이 맞죠.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신가요? 세 번째, 제가 그것이 가능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써놨는데,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 모니터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아, 여기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면 좋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팔았더니 확 더 올라가 버리더라, 이런 경우가 다반사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정말 그게 가능하시려면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어야 되고, 그 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정도의 신뢰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게 정말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장중에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며칠 전에 이렇게 문의하셨던 종목이, 제가 그때 문의 관련해서 변동성이 나타나면 일단 2분의 1은 처분하시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종목 갑자기 변동성 발생, 한 10만 원 정도에서 변동성이 발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전화번호나 연락처가 없으니까 그냥 급하게 댓글에다만 변동성 발생이라고 써놨는데, 그분이 매수한 가격 근처까지 막 거의 뭐 10만 원 위에서 놀다가 순식간에 8만 4천 원까지 막 급락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낙폭을 줄여서 마감하긴 했는데,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사놓고 나서, 이 종목이 나한테 얼마까지 올라주면 내가 이런 상황이 되겠지 하면서 이런 그 희망의 꿈 같은 거를 갖고 있잖아요. 갖고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는데, 특히 그 자기가 모르는 종목, 또는 그냥 그 시장에서 지금 뭐 그 어떤 이슈라면 이슈, 또는 시장에서 뭐 그 나쁘게 말하면은 좀 작전 같아 보이는 그런, 이 종목이 작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종목들이 정말 내가 꿈을 꾸는 것만큼 그 결과를 주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밋빛 장밋빛 미래를 전망을 해주는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일 수도 있고, 뭐 세력 중에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회사의 CEO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소스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소스가 그 사람이 정해준 그 가격대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2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요. 그래서 그냥 변동성이 발생할 때는 반절이라도 처분하고 그 단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떠났다가 정말 자기가 산 가격보다도 더 추락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들 같이 연구하면서, 저희 스탁119 통해서 이런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를 통해서 하나씩 체화를 시키면서 다른 종목들에도 적용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자라는 게 저희 유튜브의 목적이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는 좋은 마음에서 오늘도 그 종목 계속 지켜봐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대박을 쫓지는 말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 것은 알고 좀 합리적인 그 베이스에서 주식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증시를 공부하는 이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제하고도 조금은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전에 제가 그 앞부분에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처분을 기다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몇 바퀴만 돌면 세력들 마음이니까 처분을 기다려 이런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력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공부를 통해서 단기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수익들은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근래 예를 들자면은 제가 추천한 종목들 인바디, 컨텍 이런 종목들 오늘도 장중에 더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그 세력에 의한 그런 그 리스크가 있는 그런 대박 추구형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기에 작은 수익은 가능하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자 이런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통해서 정말 위험한 종목은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종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투자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투자하다가 휴지되는 경우 의외로 많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거였어요? 내가 그걸 왜 몰랐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상장 폐지되고, 휴지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주식 잘하는 분들 중에도 당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배울 것은 배워서, 그런 위험한 종목들은 피해야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세력에 의한 대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정말 가끔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만들어지는 대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가끔은 만들어지는 대박이 있더라고요. 만들어지는 대박. 자, 만들어지는 대박이 어떤 건지, 그게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그 시의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찮게 맞아서, 물론 그 우연은 필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으니까요. 트렌드를 읽었으니까요. 저런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 예상을 했으니까요. 그게 운이 좋게 정말로 맞아주면 대박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고 했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아프리카 피그 피버, 그 열병, 그게 있었는데, 그게 아프리카 이제 돼지니까 저쪽 이슬람 쪽 그쪽, 그 다음에 인도 그쪽부터 해가지고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그런 종목들, 그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요. 그런데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이 점점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중국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의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피그 피버 테마. 자, 이 예를 들어드리는 건데 중국까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인도에서 중국까지 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게 다 퇴치가 됐다 이러면 이제 거기서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되는 건데,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국 정도까지 왔을 때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냐면은 중국이 북한 타고 북한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도에서 중국까지가 6개월 걸렸어. 그러면 중국에서 북한 타고 남한까지 오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6개월 그 전에 그 백신주들
뭐 대성비생물이라든지 뭐 그 동물 백신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APF가 그 북한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왔다고 하면은 왔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대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대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 뭐 세력 그거 따라가다가 대박 그거 아니고요. 막 그거는 정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뭐 이렇게 쥐의 쥐를 밟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말고 정말 공부를 통해서 대박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가끔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도 만든 거고, 제가 우리 저하고 같이 할 투자 클럽, 포트폴리오 개발하고 강연 같은 거 하는 그 투자 클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 300명 되면은 공지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 말이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010-6656-950입니다. 010-6656-950이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가 뭐지? 제가 어저께 약속드린 거네요. 추천 바이오. 오늘 그 바이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그 바이오가 뭐 1등 바이오들, 그 다음에 우수 제약 바이오들, 그 다음에 기대 바이오, 그 다음에 선배 바이오, 뭐 작전 바이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추천 이 바이오도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 너무 일그러져 있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코스닥 시총 종목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종목들은 아니었거든요. 뭐 CJ ENM이라든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다 그래도 웬만큼 그 펀더멘탈이 있고 실적도 나오는 회사들이 그 코스닥 그 상위권에 있었는데, 이제 물론 코스닥 상위권에 있다가 뭐 카카오니 네이버니 다 그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도 있겠지만,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런 결과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 코스닥 시총에 있는 종목들 그 밸류에이션 보세요. 그 펀더멘탈하고 그 밸류에이션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나스닥에도 그렇게 고평가돼 있는 그런 종목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그런 제정신으로는 정말 살 수 없는 종목들이 코스닥 상위에 있고, 또 저는 제가 그 표현을 작전이라고 쓰는 거지만, 그 종목들이 작전주들이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가 흐름 자체가 거의 작전주처럼 움직였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뭐, 에코프로에서부터 엔캠, HP, SP, 신성 델타테크, 또 최근에는 그 HLB 다 보면은 시총 10위권 안에서 나 비슷비슷하게, 근데 이 회사들이 정말 좋은 회사들 맞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생기는 그런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 특히 추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정말 어떤 게 좋은 바이오고 어떤 게 나쁜 바이오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이 없어요. 그 근거라든지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좋은 바이오에서 올라가, 이거는 나쁜 바이오에서 떨어져. 물론 그런 기준보다는 이런 기준은 있어요. 이건 이미 한탕 해먹었기 때문에 떨어져, 이건 아직 한탕 안 해먹었기 때문에 올라가. 이런 기준은 적용이 될지 몰라도 이 바이오가 정말 좋아서 올라가, 이 바이오가 나빠서 올라가, 이런 기준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거래소 코스피에 있는 우량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 그 JP모건 컨퍼런스에 그래도 여러 차례 초청받아서 가고 그런 회사들 말고요. 진짜 듣보잡 같은 그런 데들도 많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무슨 바이오인지 바이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즘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 그게 무슨 바이오예요. 그거 수소 경제 테마에도 들어갔었었고, 또 뭐 하수 처리 뭐 이런 테마에도 들어갔었었고. 근데 무슨 인공신장
장비, 의료 장비 뭐 나와가지고 이번에 올라가는데 그 밸류에이션 보세요. 그 가격이 말이 안 돼요. 기업 가치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추천하는 거가 사실 애매하다. 이 바이오 괜찮으니까 좋은 종목이니까 투자해 이 매수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분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누가 세력마음이고 처분해주는 사람 마음이더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도 조금은 이유가 있는 바이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상승한 바이오들 같은 경우에 보통 상승을 많이 한 바이오들이 보통 이제 테마로 따지자면은 표적 항체, 표적 항암 뭐 이런 쪽 테마거든요. 이런 쪽 테마인데 이번에 이제 4월 달에 AACR이라는 게 있어요. AACR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가서 포스터 자, AACR은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그러니까 미국 학회예요. 그 캔서, 암이죠. 암 리서치, 암 연구에 대한 그 학회인데, 여기에서 그 포스터라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포스터 걸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자기네 회사에 그 포스터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제 그거를 PPT 같은 걸로 해가지고 발표하는 기회가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부스 같은 데에 그 포스터를 붙여 놓으면은 포스터 앞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AACR에 그 포스터 기회가 이번에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회사들이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근데 올랐는데, 보통 보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임상은 임상 단계, 전 단계에 있는 임상이에요. 막 동물 임상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임상이라든지 일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1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그 포스터 이런 걸 하는 경우인데,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상, 전임상 이런 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3상까지 가는 거는 앞으로 10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더 걸린다고 봐야 되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종목들 단기로 봐야 된다,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로 봐서는 안 되고 단기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물론 그 HLB 같은 경우에는 이 AACR 테마가 아니고, 이제 작년 5월 달에 미국 FDA의 신약 신약 허가를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평가 절차가 한 10개월 정도 걸리니까 오늘 3월 달에 발표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오늘 변동성이 나온 이유가 뭐 발표가 나서 나온 건지 아니면 발표가 좀 어두운 전망이 제기가 돼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온 건 맞아요. 그 HLB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던 저렇던 간에 아무 이유가 없이 오르진 않더라, 바이오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이오를 추천을 하려면은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끌만한 이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지금 뭐 언제 3상 실험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 지금 뭐 이제 어디에서 대량의 마일스톤 계약, 기술 이전 계약이 뭐 수십조에 다다른데, 이런 소스가 있으면 그 종목은 사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이 있지도 않지만 그런 정보가 미리 나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추천할 때는 그런 맥락에서 추천할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은 그래도 세상에 이목을 끌만한 종목 끌만한 이슈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려보려고 하는 종목은요. 자, 일단은 저는 종목들 중에 펀더멘탈 불량한 종목들은 추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수, 제약, 바이오, 그리고 아마 신약 파이프 실적은 국내 1위라고 해도 그동안의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회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단연간 이제 참여를 했고요. 초청을 받았던 거고요. 그런데 좀 근래에 좀 뒤숭숭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좀 주가가 지금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론 그 뒤숭숭한 일로 인해서 다른 바이오들에 비해서 12월 말 1월 초까지 좀 먼저 올랐었어요. 먼저 올랐다가 막상 2024년 들어서는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보는 포인트는 3월 28일 날 주총이 있어요. 주총이 있고 이 주총에서 여러 가지 주가 부양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주가 부양책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좀 흉용이 아니라 좀 약간 골치 아픈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실 텐데, 한미사이언스. 이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한미제약이죠. 한미제약의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한미제약하고 같이 보셔도 상관이 없는 회사인데, 이제 한미사이언스의 일대 주주가 이 회사를 OCI 그룹 있죠? OCI 그룹하고 주식 교환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같은 합병하고 이런 건 아닌데 주식 교환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OCI 산하의 회사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자금 상속세 마련 이런 이유도 있고 몇 가지 이제 복잡한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친자식인데 형제들이 그러니까 엄마하고 딸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형제들이 그걸 반대해요. 근데 지분이 굉장히 팽팽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 이런 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3월 28일 날 나오니까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쨌든 회사가 좋아진다 이런 거를 제시를 해야 이제 표결에서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든 국민연금이든 이런 데서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겠죠.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 편을 들어주던지 간에 주가는 좋은 쪽으로 양쪽에서 다 자기들의 편을 들어주면은 주가 부양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 주가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주총을 통해서 일단 이제 OCI하고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지분 교환이 승인이 나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고 부결이 되더라도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무엇보다도 주가가 어느 정도 그냥 경쟁력 있는 가격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한미사이언스하고 OCI 홀딩스일 거예요. 홀딩스. 이 두 개의 회사를 그냥 앞으로 28일까지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28일까지
그냥 앞으로 거래일 좀 남았잖아요. 오늘이 13일이니까 앞으로 거래가 한 9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 사보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사 모으기. 그러니까 이 사이에도 주가가 오르는 날이 있고 떨어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오르는 날도 조금 사고 또 떨어지는 날도.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은 많이 오르는 날은 추격하지 마시고 그냥 거의 뭐 1% 이렇게 오르는 날은 상관없이 올라도 좀 사고 떨어진 날도 사고. 그래서 앞으로 한 7, 8일 정도 그냥 모아가 보시고, 제가 또 이제 중간에 또 여러 다른 뭐 주가가 갑자기 뭐 급등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갑자기 급락을 한다든지 특이사항이 발생하면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좀 밀착적으로 좀 장중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받으실 분들은 저한테 제 전화번호 010-6656-9502로 어떤 매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HBL도 그랬지만, HLB도 그랬지만,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종목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옆에서 좀 러닝메이트처럼 해드릴 의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드셨으면요,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